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선거 방송 보느라고 아빠들은 좀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새벽 2시까지 보다가 자서 5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피곤한 아침입니다. 이긴 팀도 피곤하고 진 팀도 피곤하고, 이긴 팀은 이긴 것 같은데 왠지 진 것 같고, 진 팀은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아주 묘한 그런 선거 결과네요. 네, 주식시장이 좀 지쳐 보인다. 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지쳐 보인다. 여기에 CPI가 이제 난리가 났고, 우리는 이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골치 아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벌써 리딩방에서는 금투세 문제로 오늘 폭락할 거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막 떠도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금투세가 연장이 될 것인지, 금투세 부과하는 게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폐지가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이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제가 봤던 것은 AI에 대한 신선함의 희석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항상 주식은 신선하지 않으면 다 다이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테슬라, 2차전지 이런 것들인데, 신선하지 않으면 다이다. 신선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의 기대감을 가져오고, 이것들이 이제 숫자로 녹여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데,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것은 서서히 죽어간다.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많이 봤죠. 애플도 죽어갔고 신선함이 떨어지면서, 테슬라도 신선함이 떨어지면서 죽어갔고, 이제 이 죽어가는 과정에 엔비디아가 이제 서서히 우리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거죠. 고점 대비 10%가 하락을 했다. 10%가 하락하면은 조정장에 들어온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신선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엔비디아를 DE를 새로운 게 없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CPI도 이미 끝났고, 한국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노이즈들이 이제 해결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제일 어려운 건데, CPI도 결과가 나왔고, 선거도 결과가 나왔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의 접근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것은 V자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정도인데, 오늘은 일단 두들겨 맞을 가능성, 생각보다도 크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은 또 올랐어요. 참 골치 아프죠. 테슬라는 2%는 하락하고,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모습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하루가 됐다. 좌우간 오늘은 좀 부정적인 시장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뭔가 지쳐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는 역시 CPI가 문제가 컸죠. 특히 이제 코어 CPI인데, 코어 CPI 중에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하고 CPI를 뵌 게 3.8은 지난달도 3.8이었고 2월도 3월도 3.8이었다. 이게 이제 3.7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지 않으면서 시장에 이제 충격을 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또 FOMC 의사록을 봐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2%대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은 증거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때까지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CPI 충격에서 굉장히 못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달러가 아주 초강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제가 그렇게 우려했던 10년짜리가 4.5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공포감으로 밀려오는 그런 아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일 뉴욕 증시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1.09, 나스닥은 0.84, S&P 500은 0.95. 시작하자마자 빠진 이후에 거의 작은 변동폭에서 움직였지만 결국 끝도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 하루입니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 봅시다. 미국 3월 CPI 전년비 3.5% 상승했다. 10년짜리 국채가 4.5를 때렸죠.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2년짜리가 4.9969, 5%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2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548, 18.7bp나 상승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2년짜리와 10년짜리. 이제 마의 벽 2년짜리는 5%에 도달을 하고 10년짜리는 마의 벽 4.5를 뚫고 왔기 때문에 정말로 너버스하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계속 아침에 방송할 때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4.55에서 4.7 사이에 들어왔을 때부터 위험 범위에 들어온다. 시장이 강력한 조정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시장입니다. FOMC 의사로서 인플레 2%까지 향할 때까지는 확신이 좀 필요하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피치가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시켰죠. 네, 부채 상승 가능성. 네, 피치가 먼저 중국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2엔을 돌파했다. 34년 만에 최대치다. 달러 강세가 엔화를 반대로 두들겨 패는, 우리가 YCC라든지 뭐 저금리 0%를 포기하면서 그 미국이 이걸 인정을 해준 거죠. 엔달러에 대해서 강세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인정을 해줬지만 글로벌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서 엔화가 152엔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초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의외적입니다. 네, 의외인데 이런 모습이 한국의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 이 세 개가 약세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러한 이머징 통화와 그다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가 약세가 글로벌 자금 시장을 철수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다. 엔달러 152엔 돌파는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 4.5 돌파, 2년짜리 거의 5%대의 도달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서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좀 신중하고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북일 정상회담을 환영했다. 글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픈 AI, 메타, 추론형 AI 모델 출시다. 인텔은 가우스 3 등 최신 칩을 공개를 했는데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위해서 탈중국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인도에서 1년 새 2배 생산을 늘리는 그러한 탈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최고가에서 10%는 하락했지만 오늘은 이제 2.몇% 올랐죠. 1.몇% 올랐죠. 네. 조정 영역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다. 신선함이 떨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선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떨어지면 테슬라도, 애플도, 엔비디아도 다 맛이 가는 게 신선함입니다. 이것은 AI가 잡아낼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느끼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엔비디아의 꼭대기가 빨리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달러도 104.9 거의 105를 칠 뻔했는데 장중에는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104.95로 달러 강세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납니다. WTI는 1.16%.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글로벌 유가의 그 물동량의 한 30%가 거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미국의 에너지청이 뭐 유가 재고가 좀 많아졌다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다 뛰어넘고 유가가 1.16%나 상승하는 그러한 악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90달러 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국의 대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영토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보고 뭔가 복수를 할 것 같은데 미국이 살짝 좀 짓누른 것 같아요. 참아라 바이든 정부가 이 선거 끝나면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자꾸 사인을 주고 있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공격할 것 같아요. 뭔가 복수를 하지 않으면 이란 자체에 대한 내부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이 부족한데 뭔가 불안한 모습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굉장히 유가에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요 기업 주가 봅시다. ARM은 마이너스 1.29 하락. 네, 엔비디아는 플러스 1.97. 네, 다행입니다. 87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AMD는 마이너스 2.39, 테슬라 2.89. 네, 170달러가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사항이 테슬라에게 다가오죠. 제약회사 일라이밀은 0.52%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35% 하락,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TSMC는 플러스 0.56% 상승, 비트코인은 1.15% 상승해서 7만 달러가 무너졌는데 69,843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역시 이제 한국의 선거 결과가 특히 금투세와 연관돼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 네, 금투세. 다음에 뭐죠? CPI 상승. 네, 이게 이제 엮여서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이다. 네, 네거티브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죠. 네, 얼마나 많이 빠질지 또 어떤 분야가 두들겨 맞을지 봐야 되는데 여기 금리 인상에 취약한 부분들 성장주들이 많이 두들겨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인데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지금 철수를 해야 되고 좀 줄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저는 이제 확신이 없어서 오늘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오늘 두들겨 맞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좀 꽉 주고 이것 또한 지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시장 급속하게 뭘로 이동을 하냐 실적 시즌으로 이동을 하죠. 네, 실적 시즌으로 다행히 이동을 하는데 이 실적 시즌에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얼마나 높은 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가이던스를 제시해 줄지 이 부분이 이 모든 어려움을 과연 상쇄를 시키고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인지 봐야 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추가로 사지 않는다? 사지 않는 거. 다음에 제가 어제는 이제 금요일 오늘하고 내일하고 빠지면 좀 줍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확신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좀 시장을 보고 너무 많이 빠지면 그렇게까지 쫄 필요는 없지 않나 또 생각도 해보는데 저희 카페에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뭐 중간중간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시장의 어떤 그 역습이 있는데 오늘 잘 견디시고 좀 버티는 게 맞지 않을까.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오늘 한 번 더듬맞고 나면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일단 이것은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저희 카페에 글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보시는 저희 카페로 오시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시고 네,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줄여야 되는 건지 견뎌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제 자신부터의 확신이 좀 필요한데 저도 오락가락한 아주 어려운 아침의 저의 모습입니다. 저도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 근처 시작하고 또 움직임 보고 그 다음 좀 길게 보고 좀 저희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